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중국의 설비 증설과 경기 침체로 인해 실적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 전반의 경영난과 실적 악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약 28% 감소할 전망입니다. 롯데케미칼 역시 7개 분기 연속 적자가 예상되며 적자 폭이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내 신용평가 3사는 롯데케미칼의 신용등급을 낮췄고 LG화학 등은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분위기는 현저히 떨어졌고, 호황일 때는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반대로 일이 없다 보니까 회사에 이제 눈치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현장의 분위기나 노동자분들이 좀 많이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예전부터 예견돼 있던 거였죠. 근데 실질적으로 기업체들에서 산업의 변화를 안 가져갔던 거였고, 계속해서 수익만 내는 구조들로 계속 가져갔던 거죠. 중국에서는 계속 생산량을 늘려왔었고, 자국력도 계속 갖춰가고 있는데, 기업체들에서 발빠르게 대응을 못했던 것들이 지금의 이런 현상들을 더 심화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석유화학 같이 좀 비슷한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산업들이 좀 몇 개 되는데, 뭐 가깝게는 전기 자동차의 2차 전지, 그리고 철강 산업 정도인데요. 철강 산업은 사실 석유화학 산업하고 비슷한 어떤 산업 단계에 있죠. 그러니까 기초 생산재, 기초 산업재를 만드는 산업이 철강인데, 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계층별로 보면 맨 위에 있는 큰 기업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그 다음 단계 뭐 이렇게 내려가는 중소 중견 철강사들이 어려운데, 석유화학 산업은 맨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어렵습니다. 이유는 석유화학 산업은 워낙 지금 과잉 공급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석유화학 산업 같은 경우 우리 롯데케미칼 그리고 LG화학 그다음에 이런 업체들을 들 수 있는데, 이게 1분기에 다 올해 1분기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 규모가 간단치도 않고 대규모라서 대부분 석유화학 대기업들이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구조조정이라 하면 뭐 인력이나 생산 시설보다는 일단은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뭐 해외 투자처 아니면 국내 자산을 지금 일제히 매각하면서 재무제표상의 중장기적인 그런 위기가 아니고 당장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가 게 목전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지금 석유화학 산업은 많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가장 심각한 게 석유화학 기업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은 그래도 좀 다운스트림, 우리가 석유화학을 업스트림하고 다운스트림을 나누는데, 업스트림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 에틸렌 같은 걸 뽑아내는 기초 유분이죠. 그리고 이제 다운스트림은 그 기초 유분 에틸렌 같은 걸 가지고 좀 더 정밀한 화학 제품을 만드는 건데, 다운스트림 쪽은 사실은 정밀한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좀 뭐 최근에 중국에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팔 수 있는 여준이 있습니다. 근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주로 업스트림,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공급 과잉이 심한 이제 그런 쪽의 사업 비중이 높다 보니까 9년 만에, 그러니까 삼성에서 사실 인수가 됐었거든요. 9년 전에. 9년 만에 처음으로 생산직 직원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고사직의 형태고요. 문제는 3년 연속 적자고, 올해 1분기에 물론 적자가 한 지금 1,3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나오고 있고, SK이노베이션도 올해 1분기에 적자로 돌아섰어요. 작년까지는 흑자였는데 한 450억 원 정도 적자가 났고요. 지금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그룹 사장단의 연봉을
최대 30% 반납한다는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고, LG화학은 올해 1분기 한 565억 원 정도 적자가 나서 이쪽은 뭐 구조조정이나 임금 삭감 같은 건 아직 얘기는 안 들리고 있는데, 여수 공장에 가지고 있던 사택, 그걸 일부 매각할 계획으로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내 뭐 한기평이라든가 이런 신용평가회사들이 일제히 이 석유화학 기업, 요 3사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현장까지 체감은 작년 4분기부터 그게 실감이 됐었고, 일단 가동 자체가 좀 많이 안 되는 게 주 원인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출하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데, 출하량이 감소가 많이 되어서 그걸 더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내하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월급 생활을 하지만 그 월급이 기반이 기본급이나 상여급으로는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장 근무를 많이 하거든요. 보통 주 52시간은 지키지만 대부분 주말 같은 경우도 출근을 많이 했었는데, 작년 4분기부터 주말 근무가 현저히 줄어드는 상태였습니다. 롯데케미칼은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이 작년에 연말에 박스업이 됐어요. 석유화학 업계가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NH투자증권은 주요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이 빠르게 증가해 업계 전반의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익성 회복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S&P 글로벌 자료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중국의 에틸렌 증설 규모가 4.9% 늘고 폴리에틸렌은 13.2%, 폴리프로필렌은 44.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공급 확대 속도가 매우 가파른 모습입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공급 과잉이죠. 뭐 대부분 우리 주력 산업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그런 이유와 같은 건데, 중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리고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나눠봤을 때 좀 기초적인 그렇게 고기술이 안 들어가는 범용 제품 같은 경우, 에틸렌 같은 경우가 그거는 이제 기술력이 그렇게 필요 없다 보니까 사실 뭐 중국 기업들이 쉽게 따라잡을 수 있고, 그런 이제 공급 과잉이 상당히 좀 심화되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세계 경제가 작년부터 조금 성장력이 많이 약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수요가 둔화된다는 거죠. 예. 공급은 점점 과잉인데 수요마저 둔화되니까 지금 석유화학 산업의 어떤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 글로벌 공급 과잉이 이제 우리 기업들을 어렵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우리 석유화학 제품이 한 40% 정도 한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으로 우리가 수출이 됐거든요, 전체 수출에. 근데 이제 중국 기업들이 워낙 그런 제품들을 잘 만들다 보니까 우리 거를 안 써요. 당연히 뭐 가격도 우리보다 낮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급률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2018년, 우리 얼마 안 되죠. 한 5년, 6년 전에 자급률이 한 60%였는데 2023년 기준으로 8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품은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팔리고 있고, 그럼 중국 시장에서만 우리가 안 팔리느냐? 그게 아니고 중국 기업들도 자국 시장에만 파는 게 아니고 세계 시장에 자기 제품을 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쪽에서도 우리 석유화학 제품이 중국 기업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우리 수출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공급은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수요도 둔화되는 그런 글로벌 공급 과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가장 석유화학 산업의 맨 밑에 단에 뭐 기술력이 그렇게 많이 요구되지 않는 제품을 우리가 크게 폴리에틸렌하고 폴리프로필렌을 들 수 있는데, 에틸렌 같은 경우는 중국의 어떤 생산 능력이 유럽과 일본, 한국을 합친 거 정도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이 한 5천만 톤이 좀 넘고요. 마켓쉐어가 한 25% 정도 되거든요. 미국도 한 4,600만 톤, 그래서 뭐 한 20%. 그러니까 나머지를 뭐 한국, 일본, 뭐 유럽 등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에틸렌 생산 능력이 중국이 1등이고,
그리고 이제 프로필렌 같은 경우는 더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마켓 쉐어의 한 40% 정도 중국 제품이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나 뭐 중동 쪽에 이제는 석화산업을 자발적으로 개발을 해서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예전부터 이런 말들은 많이 나왔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부터 아마 이 석화산업은 장기화될 수 없다, 사업 자체가. 기업들이 뭔가가 좀 획기적으로 자구책을 갖고 특별하게 개발을 하지 않으면 석화산업은 길게 장기화될 수 없다라고 그런 말들이 무수히 많이 들렸었거든요. 이거를 대비 못한 게 저는 솔직히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청 너무 좀 늦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내수보다는 사실 수출 지향적이거든요. 만약에 한 250 정도를 생산한다고 연간에 우리 기업들이 생산을 봤을 때 그 중에 100만 국내 수요로 들어가고 150이 바깥으로 나가요. 지금 바깥으로 나가는 그 150 쪽이 상당히 좀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유화학 수출을 보면은요, 작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가 전년 동기간 대비 플러스 5%였는데 수출 증가율이 괜찮았죠. 근데 올해 상반기를 보면 마이너스 11%입니다. 갑자기 나빠진 거고요. 작년부터도 공급 과잉 이슈는 있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가 갑자기 좀 빠르게 좀 둔화되는, 그러니까 수요가 안 되니까 수출이 더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단가도 중요하거든요. 단가가 올라간다는 건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데, 작년 석유화학 수출 단가가 톤당 한 1200달러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톤당 1100달러로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구조적인 수요 부진, 이런 것들이 지금 겹쳐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올해 6월 달만 보면 우리나라의 중국으로 가는 수출 물량 자체는 조금 늘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출 증가율이 한 7% 정도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구조적으로 턴을 한다기보다는 중국 시장에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 기업들이 약간의 공장을 테스트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6월 달 한 달은 좋았지만 7월부터는 다시 우리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상당히 좀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몇 년 정도나 요 정도만 버티면 된다 그러면은 다행스러운데, 이게 문제가 지금 친환경 이슈가 너무 큽니다. 이게 탄소 중립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이제 새로운 정부도 탈플라스틱 정책을 추진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석유화학 제품을 점점점 사용 안 하는 추세.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 다른 주요국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새 정부의 그 대통령 선거 공약집을 보면 그린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 거기에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2023년 기준으로 우리 주력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사실 철강 산업이 가장 커요. 큰데 석유화학 산업이 예를 들어 철강이 한 123 정도 된다면, 그러니까 123이라고 하면은 1억 2,300만 톤, 석유화학 산업은 8,200만 톤입니다. 만만치 않죠. 그래서 철강하고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그린 전환, 이게 정부가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추진할 건데,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 우리가 기술이 만약에 철강이나 석유화학 산업에서 생산 공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발견된다면 모르는데, 근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이쪽에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석유화학 산업의 어떤 생산 활동에 있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니까 그게 탄소 국경세일 수도 있고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페널티를 줄 수가 있다는 거. 그렇다면 석유화학 산업이 오히려 최근에 글로벌 공급 과잉 이슈보다는 이 어떤 정부의 친환경 전환, 그린 전환, 이거를 더 주목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Thank you.